강의는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 문제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보인 게 이제 매핑의 문제를 이제 옵티멀 플랜의 문제로 바꿨잖아요. 그 플랜은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프로버티 메저들인데 프로젝션들이 그러니까 소스 도메인 n 플러스와 타겟 도메인 n 마이너스로 가는 프로젝션들이 주어진 소스 메저 뮤 플러스와 타겟 메저 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메저들의 모임 중에서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메저들의 존재성을 생각했는데 존재성은 굉장히 쉬웠잖아요. 그죠? 윅스타 컴팩트니스에서 바로 윅스타 컴팩트니스와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 펑셔널의 컨티뉴티에 의해서 바로 그런 메저의 프로버티 메저의 존재성은 바로 알았는데 이제 오늘은 그 메저의 이제 성질을 공부함으로써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런 옵티멀 메저들, 그러니까 옵티멀 플랜들, 프로버티 메저로 주어진 옵티멀 플랜들이 유니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 유니크네스를 보이기 위해서는 코스트 펑션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코스트 펑션의 어떤 성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성질이 만족될 때, 그 성질이 트위스트 컨디션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텐데 나중에 그 성질이 만족될 때, 그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이 단순히 그런 메저로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정말 옵티멀 매핑이 존재한다는 걸 보일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아마 첫 시간에 할 내용이 되겠고, 첫 시간과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초반쯤에 할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 응용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 매핑이 존재할 때 그것을 사용해서 적당한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그런 옵티멀 매핑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지오메트릭 또는 펑셔널 이니퀄리티들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옵티멀 매핑을 사용한 소위 기하학에서 나오는 아이소페리메트릭 이니퀄리티의 증명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는 좀 이렇게 컨벡스 펑션이 이제 스무스하지 않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근데 이제 아이소페리메트릭 이니퀄리티 다루기 위해서는 그 컨벡스 펑션 세컨 데리버티브 이런 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런 스무스하지 않은 일반적으로 스무스하지 않은 컨벡스 펑션의 세컨 데리버티브의 의미가 뭔가 이제 그런 어나리스틱한 문제를 또 이제 우리가 디스커션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강의가 좀 지루하셨다면 오늘 강의는 아마 좀 더 재미있을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은 지난번에 우리가 칸토로비치 프로블럼이라는 걸 생각했는데 뭐냐면은 미니미제이션을 트랜스포테이션 플랜에 대해서 그러니까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있는 메저들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떤 매핑의 솔루션을 가지느냐 이제 그런 매핑의 솔루션은 몽지 솔루션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몽지가 이제 옵티멀 매핑의 프로블럼을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에 따라 나오는 유니크네스 오브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 매핑 또는 플랜의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공부해야 될 게 그 옵티멀 플랜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프로버티 메저로 주어진 그리고 프로젝션들이 뮤 플러스 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되면서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를 미니마이즈하는 그 옵티멀 플랜들에 갖는 중요한 성질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 중요한 성질이 뭘까요? 어저께 배운 거를 이제 복기해 보시면 어저께는 어떤 옵티멀 매핑이 있으면 그 매핑의 그래프가 어떤 성질을 가졌죠. 그죠? 옵티멀리티에서 주어지는 소위 말하는 시시클릭한 모노토니시티를 가졌는데 저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1이니까 두 번째 부분. 그래서 다시 리뷰를 하면, 자, 일단은 assumption이 코스 펑션이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경우에 감마가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이렇게 주어질 때요. 감마가 그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감마일 때, 그 옵티멀 플랜일 때, 여기서 옵티멀 플랜이라고 했을 때는 프로젝션들이 뮤 플러스 뮤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자, 이 빅 감마 뮤 플러스 뮤 마이너스 이 노테이션은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있는 프로버비티 메저들의 셋으로서 프로젝션들이 각각 뮤 플러스 뮤 마이너스에 대한 그런 프로버비티 메저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옵티멀 플랜이 주어졌을 때 그 옵티멀 플랜이 그 옵티멀리티 때문에 갖게 되는 성질이 이제 시스크리컬 모노토니시티입니다. 뭐냐면 임의의 K는 이제 자연수예요.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의 XI, YI들, 그러니까 K계의 XI, YI들을 감마는 메저니까 이제 포인트랑 메저랑 그냥 연결이 안 되는데, 감마의 서포트 안에서 추즈했을 때, 골랐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은 이니퀄리티가 성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니퀄리티가 뭐냐면, 임의의 K계의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처음에 오리지널한 XI, YI들 페어들이 주는 코스트가 이 페어들의 퍼뮤테이션을 시켜서 나오는 그 코스트보다 옵티멀리티가 있으니까 작건은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내추럴한 이니퀄리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임의의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이런 이니퀄리티가 만족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증명은 그러니까 이게 내용 자체는 지난 그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디락 매스들에 대해서 한 것과 이제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디락 매스가 아니고 이제 어떤 프로버티 메저의 서포트의 포인트들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니퀄리티인데요. 이걸 보이기 위해서는 적당히 저 코스트 펑션의 컨티뉴티 같은 걸 잘 이용하고 이 포인트 xi, yi들마다 아주 작은, 그러니까 디락 매스는 아니지만 굉장히 작은 매스를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스몰 네이버들 생각해서 거기에 있는 매스를 디락 매스처럼 간주한 다음에 그래서 같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프루프 자체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실제로 이걸 이제 증명을 깔끔하게 하려면 좀 이렇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루프는 엑서사이즈로 하시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서툴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 임의의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이런 걸 만족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퍼뮤테이션은 항상 사이클들로 디컴포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임의의 퍼뮤테이션을 할 필요가 없이 사이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i가 그냥 xi, y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될 때만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 시스크리컬 모노톤시와 관련해서 다음에 엑서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드리겠는데요. n 플러스 n 마이너스가 Rn에 있는
셋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코스트 펑션 C가 세컨 오더 디퍼런셜이라고 했을 때 C에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한 그 세컨 데리베이티브가 이제 매트릭스가 되잖아요. 그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될 수 없다. 이런 가정을 하면은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트랜스포테이션 플랜이 서포트를 갔는데 그 서포트가 그러니까 트랜스포테이션 플랜은 이 n 플러스 n 마이너스 프로덕트 스페이스의 어떤 매저잖아요. 그 서포트는 매저 서포트니까 어떤 셋이 되겠죠. 근데 그 서포트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오픈셋을 서브셋을 가지면 네? 이런 오픈셋 이런 박스 같은 게 이제 서브셋에 들어가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런 매저는 옵티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옵티멀 플랜은 서포트가 시스크릭하게 모노톤 해야 되는데 이런 오픈셋이 들어가는 서포트 이런 오픈셋이 들어가는 셋은 시스크릭하게 모노톤 할 수가 없어요. C가 스무스하다 그러면 스무스하고 이 디터미넌트 이게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닌 디터미넌트 오브 이 매트릭스가 0이 아닌 그런 경우에 옵티멀 플랜들은 그 서포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픈셋을 가질 수 없고 이 셋의 디멘션이 줄어들어야 돼요. 프로덕트 스페이스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제 이 엑서사이즈만 봐도 이게 어떤 힌트를 주죠. 옵티멀 플랜의 이제 서포트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멀티베이리네스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으면 이게 만약 이 오픈셋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포인트에서 이런 셋들이 대응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이 엑서사이즈가 이제 보여줍니다. 이 엑서사이즈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포인트는 이 시스크릭할 모노토니스트를 사용해서 옵티멀 플랜이 유니크하고 그리고 매핑들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보일 텐데요. 물론 이제 코스트 펑션 C에 대한 어떤 조건들이 있는 경우에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 첫 시간에 했던 그 디락 메스들에서의 옵티멀 매핑에서 나오는 그 시스크릭한 모노토니시티의 되면 컨티니어스 버전이에요.
어떤 옵티멀 플랜 이 메저가 있을 때 그 메저의 서포트가 시스크릭한 모노토니스를 만족해야 된다. 자, 이제 앞으로 이 시스크릭한 모노토니스를 이용해서 이제 옵티멀 매핑의 존재성 이제 같은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중간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렉처의 프리젠테이션은 주로 이제 강볼와 메칸이 90년대 중반에 썼던 Geometry of Optimal Transportation이라는 그런 페이퍼가 있거든요. 악타메스에 퍼블리시된 그 페이퍼를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리가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트 펑션이 일단 컨티뉴어스하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이건 그냥 테크니컬리티 피하기 위해서 뮤 플러스 마이너스가 프로버티 메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셋을 감마 OP를 이제 디파인 할 텐데 뮤 플러스 뮤 마이너스 이건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감마 뮤 플러스 뮤 마이너스에서 옵티멀한 놈들만 다 모아준 그런 셋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트에 대해서 옵티멀하게 되는 그런 감마들을 다 모아준, 그러니까 옵티멀 플랜들의 셋이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셋 S가 이 프로덕트 스페이스 안에 존재해 가지고요. 어떤 성질이 만족하냐? 일단 시클리컬 모노톤이고, 뭐 그런 셋은 뭐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셋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그 셋이 다음을 만족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미의 옵티멀 플랜을 생각했을 때 어떤 옵티멀 플랜에 대해서도 그 옵티멀 플랜의 서포트를 생각하면 그 서포트가 지금 이 S란 주어진 셋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셋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옵티멀 플랜들이 뭐 인피니티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의 서포트는 항상 이런 셋 하나, 그러니까 시클리컬 모노톤한 어떤 셋 하나가 딱 있어서 그 셋 안에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스테이트먼트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옵티멀 플랜들의 서포트들을 다 생각하고 그것의 유니언들을 다 생각하면 그것의 유니언들이 옵티멀 플랜들의 서포트의 유니언이 시스클리컬 모노톤해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트리비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옵티멀 플랜의 서포트는 시스클리컬 모노톤하다는 거 알지만 그런 시스클리컬 모노톤한 셋 두 개를 유니언 했을 때 그게 자동적으로 시스클리컬 모노톤이 안 되거든요. 근데 주어진 기본 메저에 대해서 옵티멀한 놈들만 다 생각하면 그것의 서포트들의 유니언은 다시 시스클리컬 모노톤하게 됩니다. 자, 저 정리에 대해서 이제 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이 스테이트먼트가 뭐 의미하는지 이제 분명하세요? 명료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시스클리컬 모노톤 셋, 그러니까 옵티멀 플랜의 서포트는 시스클리컬 모노톤이잖아요. 그 전에 정리에 의해서. 시스클리컬 모노톤 셋 두 개를 유니언 했다고 그 유니언이 자동적으로 시스클리컬 모노톤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이 쉬운 이그젬플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엑서사이즈를 하시고요. 근데 옵티멀한 주어진 기분 메저 같은 경우에 옵티멀한 놈들만 다 모아주면 그런 것들은 그 서포트드 유니온도 다시 시클리컬 모노톤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유일성을 보일 때, 그러니까 이런 옵티멀 플랜의 유일성을 보일 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 정리가 굉장히 난트리발해 보이고 대부분 약간 좀 쇼킹한 사실인데요. 증명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간단하니까 먼저 여쭤볼게요. 어떤 식으로 증명하면 될까요? 처음에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일 쉬운 스텝. 먼저 그런 S의 캔디데이트는 당연히 이런 서포트들의 유니언이겠죠. 그래서 S를 Union of all the support of gamma in big gamma OP. 그러니까 옵티멀 플랜들을 다 생각하고 그것의 서포트를 생각해서 유니언 취향 셋을 딱 놓고 이 셋이 C 스킬컬 모노톤이라는 걸 이제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해야 될 거는 먼저 어떤 xi, yi들을 찾아야겠죠, 그죠? 주어진 k에 대해서 k를 픽스한 다음에 그 k개만큼의 S 안에 있는 xi, yi들의 포인트들을 아무거나 이제 고른 다음에 이 고른 것이 그러니까 이미의 저런 xi, yi가 이미의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그 좀 전에 여기 다행히 위에 있네요. 이 이니퀄리티를 만족해야 되죠, 그죠? 그게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런 감마들이 옵티멀하다는 사실밖에 없어요. 그리고 옵티멀한 플랜의 서포트는 시스크릭한 모노톤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 답을 알고 나면 간단한데요. 답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xi, yi는 이 유니온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어떤 감마 i, 옵티멀한 감마 i의 서포트에 들어있겠죠. 그죠? 감마 i는 옵티멀하고. 그죠? 그러면 저런 이니퀄리티를 이제 보이기 위해서 저거를 바로 보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일을 해줍니다. 여기서 좀 약간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우리가 감마 I란 옵티멀 플랜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이 XI, YI가 그 서포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옵티멀 플랜 매저만 찾을 수만 있으면은 저 이니퀄리티는 당연히 만족하겠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좀 전에 옵티멀 플랜에서 서포트들의 임의의 포인트들은 저런 이니퀄리티에 만족한다고 했는데 임의의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이 XI, YI들이 트리비얼하게 저거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들은 옵티멀 플랜에 들어있지만 한꺼번에 한 플랜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각각 다른 플랜 안에 들어있잖아요. 다른 플랜의 서포트들 안에. 그러니까 이 XI, YI들을 한꺼번에 포함하는 어떤 옵티멀 플랜을 찾기만 하면 돼요. 그쵸? 그럼 그게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그런 플랜만 찾을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자, 힌트는 우리 이미 감마 아이들을 다 이제 주어졌죠. 그러면은 이 감마 아이들을 이용해서 어떤 옵티멀 플랜을 찾으면 돼요. 제일 나이브한 방법이 뭐겠어요? 그냥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더하면은 프로버티 메저들을 K번 더하면 이건 프로버티 메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K로 나눠줘. 이거를 감마 해시라고 할게요. 그냥 노테이션을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XI, YI들은 자 보세요. XI, YI들은 감마의 서포트에 들어가는데 이 감마애들 다 더한 이 메저의 서포트는 each 감마의 서포트를 포함하죠. 그죠? 그러니까 XI, YI들 저기서 골라준 XI, YI들은 이 감마 햇의 서포트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 클리어 하세요? 그럼 이제 남은 이야기는 그럼 저런 감마 햇이 저렇게 감마 아이들에게 에버리지 취해진 그런 감마 햇이 옵티멀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겠느냐? 이것만 보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감마 햇의 프로젝션을 생각하면 자, 프로젝션, 그러니까 푸시 포워드 오퍼레이션은 메저에 대해서 리니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프로젝션들은 mu i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mu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그냥 mu 플러스 마이너스 되죠. 그래서 저 감마 햇은 우리가 원하는 그 트랜스포테이션 컨디션에 만족해요. 프로젝션들이 mu 플러스 mu 마이너스 되고, 당연히 프로버비티 메저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감마 햇의 서포트가 XI, Y를 포함하고요. 그래서 남은 이야기는 정말 저 감마 햇이 옵티멀 하겠느냐. 이것만 알 수 있으면 되죠. 그죠? 자, 왜 옵티멀 할까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는 그 코스트 펑셔널은 저런 옵티멀 플랜드 메저에 대해서 리니어 펑셔널입니다. 근데 감마 아이들은 그 리니어 펑셔널의 미니멈들이죠. 그 리니어 펑셔널의 미니멈들을 에버리지 취하면 그것도 다시 미니멈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감마 햇도 옵티멀이고, 따라서 서포트도 그 감마 햇 서포트가 시스클리카인 모노톤이고요.
그러니까 시스케이크 모노톤 한 서포트 안에 XI, YI들 들어가니까 우리가 원하는 저런 이니퀄리티를 항상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증명이 끝나죠. 7, 8, 9. 저 정리 증명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없으시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이 정리가 얘기하는 바는 이런 옵티멀 플랜들이 뭐가 됐든 어떤 셋 하나가 있어서 그런 임의의 옵티멀 플랜에 서포트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옵티멀 플랜들을 공부할 때 이 셋이 어떻게 생겼냐만 이제 공부하면 되죠. 근데 이 셋이 갖는 성질은 딱 하나 이거예요. 시스케이컬 모노톤. 시스케이컬 모노톤 한 그 셋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옵티멀 플랜들 이야기에서 우리가 택한 전략은 이런 옵티멀 플랜들의 셋에 대응하는 어떤 시스케이컬 모노톤 셋이 있잖아요. 임의의 옵티멀 플랜들이 내 서포트를 다 포함하는 그럼 이 셋을 이제 공부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락카펠러 정리를 공부했는데 그 락카펠러 정리는 이제 코스트 펑션이 리니어인 경우에 또는 쿼드라트인 경우에 이제 그에 해당하는 시스케이컬 모노토니시티는 그냥 시크리컬 모노토니시티라고 이름을 붙인 어떤 그런 이니퀄리티들의 모임인데 저런 식의 그런 그 시크리컬 모노톤 셋에 대해서 어떤 컨벡스 펑션이 있어서 그 셋 S가 컨벡스 펑션의 서브 디퍼런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리가 락카펠러의 정리였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시크리컬 모노톤 셋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컨벡스 펑션의 이 서브 디퍼런셜은 마치 데리버티브 같은 건데 어떤 데리버티브 미분에 대한 문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S가 시스케이컬 모노톤 할 때 같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S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어떤 펑션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시스케이컬 모노톤이니까 그에 해당하는 펑션은 컨벡스 펑션이 일반적으로 안 될 텐데 어떤 C 컨벡스 펑션이란 이제 개념이 필요하겠고 그에 해당하는 그냥 서브 디퍼런셜이 아니라 어떤 C 서브 디퍼런셜이라는 이런 개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의 컨벡스 어나리시스에서 나오는 컨벡시티와 컨벡스 펑션과 그에 해당하는 서브 디퍼런셜을 일반화하는 임의의 코스트에 대해서 일반화하는 C 컨벡스 펑션들의 정의와 그리고 C 서브 디퍼런셜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C 컨벡스 펑션의 정의를 이제 생각해 볼게요. C 컨벡스 펑션의 정의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생각해 보려면 먼저 컨벡스 펑션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컨벡스 펑션은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컨스트럭트한 정의는 뭐냐면 리니어 펑션들 있잖아요. 그래프가 하이퍼플레인으로 주어지는 리니어 펑션들의 수프리멈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패밀리 오브 리니어 펑션이 패밀리 오브 리니어 펑션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하이퍼플레인으로 주어지잖아요. 그죠? Rn에서. 그럼 그것의 수프리멈을 택하면 어떤 이런 컨벡스한 펑션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아날리틱하게 쓰면은 어떤 컨벡스 펑션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리니어 펑션들의 패밀리의 수프리멈. 그래서 패밀리를 주는 파라미터가 y라고 했을 때 리니어 펑션들은 이제 이 y를 이 하이퍼플레인들을 이제 그레디언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줄 수 있겠죠. x 닷 쉽게 얘기해서 x 닷 y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퍼플레인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컨스탄트, 그러니까 이 하이퍼플레인 높이를 주는 컨스탄트에 해당하는 값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y에 디펜드하는 이제 그거를 psi y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런 펑션은 x에 대해서 리니어 펑션인데 그 리니어 펑션이 이제 파라미터 y를 갖는 어떤 패밀리로 주어졌을 때 그 패밀리의 수프리멈이 컨벡스 펑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y는 어떤 벡터들인데 이제 지금 Rn 공간 생각하면 그냥 Rn에서 나오고 여기서 이제 psi는 이제 each y에 대해서 어떤 값을 주는 함수가 되겠죠. 근데 그 값은 인피니티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 psi y가 인피니티면 이게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하이퍼플레인은 이 수프리멈에 전혀 컨트리뷰션이 없겠죠. 마이너스 네거티브 인피니티니까. 자, 이게 컨벡스 펑션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C 컨벡스 펑션의 정의는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이제 C 컨벡스 펑션 관점에서 이제 쓴다 그러면 여기서 달라져야 될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죠? X, Y가 어떻게 이제 서로 값을 주느냐가 이제 우리 코스트로 주어질 텐데 여기서 우리의 이론을 다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네거티브가 필요합니다. 네거티브 코스트가 주어지고 이제 여전히 이런 y에 대한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y는 이제 x는 예를 들면 소스 도메인의 베리어블이면 y는 타겟 도메인의 베리어블이 돼서 타겟 도메인의 베리어블로 만든 이런 마이너스 xy란 마이너스 이런 y에 디펜드하는 컨스턴트의 패밀리가 그러니까 이런 펑션들의 각각의 이런 펑션들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렸냐면 이 코스트 cxy가 x-y 스퀘어인 경우만 생각해 보면 그것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업사이드한 파라볼라로 생겼겠죠, 그죠? 근데 이것이
이 y가 변하면서 이제 패밀리가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그런 패밀리들이 생길 텐데 그 패밀리의 수프리멈을 택하면 이 수프리멈이 C 컨벡스 펑션이 됩니다. 여기서도 물론 이 사이는 타겟에서 리얼 넘버 플러스 인피니티가 가는 어떤 펑션이고요. 자, C 컨벡스 펑션의 가장 간단한 이그젬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스트가 그냥 쿼드라틱 펑션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요. 예를 들면 이런 이 마이너스 파라볼라가 두 개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y0에서 주어지는 그러니까 센터가 y0인 거 하나 그 다음에 y1에서 주어지는 거 하나 했을 때 그 두 개의 수프리멈을 택하면 그런 펑션도 C 컨벡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트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이해하셨는지 질문을 드리면 여기서 C 컨벡스 펑션이면 이 싸이가 있죠, 그죠? 그럼 이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저 펑션 싸이 y는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y가 y0이거나 y1이면 그 값은 제로가 돼야 되죠. 그럼 그게 아닐 때는요? 그렇죠. 이 y0, y1이 아닌 데서는 그에 해당하는 파라볼로이드가 컨트리뷰션이 없어야 되죠. 그럼 그 컨트리뷰션 안 만들려면 그때 이 싸이 y를 그냥 무한대로 택해주면 돼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C 컨벡스 펑션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 컨벡스 펑션의 아주 뻔한 일반화예요. 그러니까 이 컨벡스 펑션은 코스트가 마이너스 x.y인 경우고요. C 컨벡스 펑션인데 코스트가 마이너스 x.y인 경우가 컨벡스 펑션이고 이제 보다 더 일반적으로는 C 컨벡스 펑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벡스 펑션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컨벡스 펑션들은 항상 페어로 그러니까 쌍으로 존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죠? 컨벡스 펑션에 해당하는 서브 디퍼런셜을 생각하면 그 서브 디퍼런셜이 어떤 시크리컬 모노톤 셋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듀얼 스페이스에서 바라보면 다른 어떤 컨벡스 펑션에 듀얼 스페이스 위에 있는 컨벡스 펑션에 또 다른 서브 디퍼런셜로 그 셋을 볼 수 있어서 항상 듀얼로 이제 주어지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르장드르 트랜스폼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요. 르장드르 트랜스폼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보다 더 아날리틱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 여기서 르장드르 트랜스폼은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면 이 컨벡스 펑션이 이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펑션의 베리어블은 y니까 여기서는 x에 대한 수프리멈이고 여기서는 x.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베리어블이 y죠. 이게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컨벡스 펑션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르장드르 트랜스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컨벡스 펑션은 다시 이 르장드르 트랜스폼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은 어떤 컨벡스 펑션 이런 식으로 사인의 어떤 파라미터 y에 대해서 이런 패밀리의 수프리멈을 취한 그런 컨벡스 펑션이 있으면 그 컨벡스 펑션을 가지고 또 다른 컨벡스 펑션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죠? 그게 르장드르 트랜스폼인데 그럼 다시 이 펑션을 가지고 또 같은 오퍼레이션을 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가 원래 함수에 그러니까 파이가 컨벡스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파이를 르장드르 트랜스폼을 한 거를 다시 르장드르 트랜스폼 시키면 자기 자신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르장드르 트랜스폼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파이 스타가 이 수프리멈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이 스타랑 파이를 더해주면은 다른 말로 이 부분을 왼쪽으로 옮겨버리면 이 오른쪽이 수프리멈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의 이니퀄리티가 성립하냐면 이런 이니퀄리티가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이 이니퀄리티 이름은 영스 이니퀄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니퀄리티인데요. 예를 들면은 phi x가 다음과 같은 p 파워의 컨벡스 펑션이면 p가 1보다 클 때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이실 수 있는 거는 그것의 르장드르 트랜스폼은 또 다른 이런 컨벡스 펑션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P와 Q가 헤더 익스포넌트로서 듀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스 이니퀄리티에 이런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가 헤더 이니퀄리티예요. 자, 컨벡스 펑션들에 대해서 이런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니까 이제 C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도 그에 해당하는 C 르장드르 트랜스폼을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C 르장드르 트랜스폼을 생각하면 그래서 파이가 n 플러스에서 주어진 이런 펑션이고 이때 그것의 르장드르 트랜스폼은 phi c 스타라고 쓸 텐데요. 이거는 타겟 도메인에서 주어진 펑션이고요. 거꾸로 어떤 타겟 도메인에서 주어진 펑션이 있으면 그걸 다시 르장드르 트랜스폼 시킨 소스 도메인에서의 펑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보통의 컨벡스에서 주어지는 저 익스프레션을 그냥 살짝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phi c star y는 supremum over x in the source domain
마이너스 cxy 마이너스 phi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psi cx는, 그러니까 타겟에 주어진 펑션의 C 르장드르 트랜스폼은 sub over y in the target domain of minus cxy minus psi y 이렇게 되죠. 그래서 C 르장드 트랜스포메이션에서도 저 영수 이니퀄리티 같은 이니퀄리티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phi x 플러스 phi c 스타 y는 마이너스 cxy보다 항상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얘기를 psi에 대해서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위한 엑서사이즈는 이제 르장드르 트랜스폼을 이제 C 르장드르 트랜스폼을 여러 번 하면 자꾸 다른 펑션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인데요. psi, 그러니까 타겟에 있는 C 컨벡스 펑션, C 컨벡스 펑션이 아니라 어떤 타겟에 있는 어떤 펑션을 C 르장드르 트랜스폼 시킨 다음에, 그럼 다시 소스에 있는 펑션이 되잖아요. 그걸 다시 C 스타 르장드르 트랜스폼 시킨 다음에 다시 그러면은 그 타겟에 있는 펑션을 C 르장드르 트랜스폼을 시키면 그 결과는 psi의 C 르장드르 트랜스폼이 되고, 이제 비슷한 얘기를 이제 소스 도메인에 있는 펑션에 C 스타 르장드르 트랜스폼을 시킨 다음에 거기 다시 이제 두 번 C 르장드르 트랜스폼을 시키면 다시 이거는 phi C 르장드르 트랜스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phi가 C 컨벡스 하다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phi의 C 스타 르장드르 트랜스폼을 다시 C 르장드르 트랜스폼을 시키면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꼭 해보세요. 데피니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런 엑서사이즈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 컨벡스 펑션을 정의를 했는데, 그럼 그에 해당하는 이제 C 서브 디퍼런셜을 정의해야겠죠. 자, 정의를 바로 이제 써보겠습니다. phi에서 어떤 포인트 x0의 C 서브 디퍼런셜은 타겟 도메인에 있는 어떤 포인트들의 모임인데, 어떤 성질이 만족해야 되냐면, 임의의, 자, 지금 여기서는 phi가 C 컨벡스라는 걸 가정하고 시작할게요. 임의의 x in the source 도메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니퀄리티가 만족돼야 됩니다. x phi x가 phi x dot minus c x y 플러스 c x dot y.
자, 이 정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phi라는 C-convex 펑션이 있으면은, 이제 C-convex 펑션은 마이너스 코스 펑션들에다가 컨스턴트한 그런 패밀리들의 이제 수프리멈으로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x 다시란 포인트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요 점에서 이 파일을 이 수프리멈으로 주어진 파일을 서포트하는 어떤 마이너스 코스 펑션이 있겠죠. 그죠? 그게 어떤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그죠? 이 코스 펑션이 마이너스 이 x 부분이 베리어블이고 y가 어떤 주어진 여기서 어떤 컨스턴트가 이제 주어지겠죠. y에 디펜드하는, 그죠? 그럼 이 펑션들의 이 y가 이 phi의 x0에서의 c 서브 디퍼런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기 위해서는 이 코스트 펑션이 그냥 쿼드라틱 펑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x-y 스퀘어. 그럼 쿼드라틱 펑션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때 이 y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확히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C 서브 디퍼런셜은 그러니까 저런 파라볼라드로 이렇게 산처럼 생긴 그 봉우리처럼 생긴 봉우리들이 막 있는데 그 봉우리들 중에서 어떤 x0라는 포인트에서 우리의 펑션을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봉우리의 꼭지점들이 되는 거예요. 서브 디퍼런셜에서는 이 봉우리의 꼭지점을 택한 게 아니라 이 점에서의 이 슬롭을 택했거든요. 여기서는 이 봉우리의 꼭지점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서브 디퍼런셜은 어떤 벡터를 택했지만 이 C 서브 디퍼런셜에서는 타겟 도메인에 있는 포인트들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 서브 디퍼런셜은 타겟 도메인에 있는 어떤 서브셋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C 컨벡스인 경우에는 리드로 파트를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근데 이제 이런 C 서브디퍼를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C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만 거의 생각하게 되니까요. 굳이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할 필요 없는데, 만약에 굳이 일반적인 경우에, 파이에 대해서 이 정의를 생각하시려면은, 리드로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겠죠. 지금 이게 컨벡스한 경우에, C 컨벡스한 경우에는 리드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봉우리가 서포트를 잘 해야 되니까요. C 컨벡스 펑션들은. 그러니까 아날로지가 뭐냐면, 컨벡스 펑션들을 생각할 때는 서브 디퍼런셜에서 리드로가 필요가 없거든요. 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이 phi의 C 서브 디퍼런셜들은 이제 프로덕트 스페이스, 소스와 타겟의 프로덕트 스페이스 안에 있는 서브셋인데, 어떤 서브셋이냐면은 y가 phi의 x에서의 C 서브 디퍼런셜에 들어가는 그런 서브셋들을 이제 저렇게 노테이션을 쓸게요. 자, 이 정의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연습 문제를 드리면, 좀 전에 이제 정의했던 이 C 르장드 트랜스폼 있잖아요. 이 C 르장드 트랜스폼과 이 C 서브 디퍼런셜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습니다. phi가 C 컨벡스이고, 논의를 간단하기 위해서 n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컴팩트하다고 정의를 할게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조건은 아닌데요. 그러면 이 셋, C 서브 디퍼런셜로 주어진 저 서브셋은 이게 정의인데요. 데피니션.
근데 이 셋을 다음과 같이 다르게 쓸 수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있는 서브셋인데 이제 이 조건을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어요. 이 조건을 잘 들여다보시면 뭔가 저런 이제 봉우리가 요 점에서 딱 터치해야 된다는 그 조건인데 그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C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 수프리멈이 이제 이퀄리티로 주어지는 경우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phi x 그게 이퀄리티로 주어지는 경우는 그래서 지워버렸나? 저기 있네요. 이 영수 이니퀄리티에서 이퀄리티가 되는 경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엑서사이즈는 뭐 이렇게 어려운 엑서사이즈는 아닐 거고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정의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점심시간에 해보시고요. 그럼 이 엑서사이즈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phi가 C 컨벡스 펑션이라고 했을 때 이런 서브 디퍼런셜을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의를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게 phi x에 대한 C 서브 디퍼런셜로도 볼 수 있지만 이 똑같은 정의를 phi C 스타에 대한 C 서브 디퍼런셜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성질을 이제 만족하게 됩니다. phi가 C 컨벡스일 때. 왜냐하면 phi가 C 컨벡스일 때는 이 펑션의 다시 C 르장드르 트랜스폼은 자기 자신과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엑서사이즈를 그대로 이 phi C 스타에 적용하면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가 의미하는 바는 이 C 서브 디퍼런셜은 이제 이런 시메트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셋을 이 phi의 C 서브 디퍼런셜을 볼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셋을 그 phi의 C 르장드르 트랜스폼의 또 C 서브 디퍼런셜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 얘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phi가 있으면 거기서 C 서브 디퍼런셜이 C 시크릿 모노톤이고 그럼 거꾸로 그 C 시크릿 모노톤한 지난번에 이제 시크릿 모노톤인 경우에만 말씀드렸죠. 어떤 컨벡스 펑션의 서브 디퍼런셜을 다른 컨벡스 펑션의 서브 디퍼런셜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듀얼로부터 오는 지난번에 이 얘기 드렸잖아요. E가 있고 E 스타가 있을 때 E 스타가 E가 E 스타면은 어떤 시크릿한 모노톤 셋이 또 phi의 서브 디퍼런셜이 주어졌을 때 거꾸로 이 셋을 이 스타 관점에서 phi 스타의 또 서브 디퍼런셜을 볼 수 있었잖아요. 지금 이 얘기랑 이센셜이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C 컨벡스 펑션, 일반적인 코스 펑션에 대한 C 컨벡스 펑션을 정의를 했고 그에 해당하는 C 서브 디퍼런셜을 정의했는데 그러면은 C 시크릿한 모노토니시티와 이런 C 컨벡스 펑션의 C 서브 디퍼런셜과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텐데요. 그 관계를 가진다는 게 이제 다음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라카펠러의 정리는
컨벡스 펑션에 대한 이제 시스크릭한 모노토니시티와 컨벡스 펑션을 연결하는 정리였는데, 이렇게 다시 시스크릭한 모노토니시티와 컨벡스 펑션의 서브 디퍼런셜을 연결하는 정리가 라카펠러의 정리였는데요. 같은 얘기를 C 컨벡스 펑션의 C 서브 디퍼런셜과 C 시스크릭한 모노토니시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도메인들이 컴팩트하다고 가정을 하고 코스트가 컨티뉴어스하고 가정을 하고요. 이건 좀 편의상 한 가정이고요. 그러면 S가 프로 스페이스 안에서 C 시크릭한 모노톤 하면 if and only if there exists a C convex function이 있어서 such that 이 S가 그 C convex function의 서브 디퍼런셜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카펠러 정리에 아주 오비어스한 일반화죠. 아주 뻔한 일반화죠. 그래서 증명도 라카펠러 정리의 증명과 같습니다. 물론 뭐 이런 C 컨벡시티와 이런 것들의 이제 데피니션을 이용해야겠지만 증명은 이센셜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우리가 증명했던 사실 뭐냐면 이미의 옵티멀 플랜들의 서포트는 어떤 적당한 시스크릭한 모노톤 셋 안에 모두 포함되게 된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의 정리는 이미의 시스크릭한 모노톤 셋은 그에 해당하는 C 컨벡스 펑션에 있어서 그 C 컨벡스 펑션의 C 서브 디퍼런셜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이제 몽지 솔루션의 존재성과 유효성을 보일 텐데요. 그러니까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이 매핑으로 주어지는 그것을 몽지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존재성과 유효성을 이제 보일 겁니다. 지금 순서가 18, 19.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약간 프리미티브한 정리를 이제 쓸 텐데요. 이걸 그냥 시어럼 A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시어럼 A는 다음 시간에도 이용할 겁니다. 시어럼 A가 뭐냐면 컴팩트한 소스 타겟 도메인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앞에 두 정리를 조합하면 어떤 C 컨벡스 펑션 phi가 있어서 임의의 옵티멀 플랜의 서포트를 이 C 컨벡스 펑션의 C 서브 디퍼런셜이 포함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앞에 두 정리를 조합하면 알게 되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미 이런 서포트를 다 포함하는 어떤 시스크릭한 모노톤 셋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크릭한 모노톤 셋을 포함하는 이 어떤 C 컨벡스 펑션의 C 서브 디퍼런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이 C 서브 디퍼런셜은
소스와 타겟 도메인의 프로덕트 안에 이제 있는 서브셋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서 그 가정이 이제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요. 가정이 뭐냐면 이 C 컨벡스 펑션의 C 서브 디퍼런셜이 소스 메저에 대해서 소스 메저의 almost every sensor에서 싱글 밸류드라는 가정을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i.e. 그러니까 이런 소스 도메인의 포인트들 중에서 이 C 서브 디퍼런셜은 타겟 도메인들의 서브셋이었잖아요. 타겟 도메인의 서브셋인데 그 서브셋의 카디널리티가 그 서브셋의 엘리멘트의 개수가 1보다 큰 그런 셋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셋의 메저가 뮤 플러스에 대한 메저가 0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결론은 저런 가정하에서는 옵티멀 플랜이 유니크하면서 어떤 매핑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네. 이게 20. 헷갈리기 위해서 이것도 지워야겠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옵티멀 플랜들은 유니크하고 또 하나 정말 옵티멀 매핑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소스에서 타겟으로 가는 매핑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뮤 플러스를 뮤 마이너스로 푸시포워드 시키는 매핑이 존재하는데 이런 매핑도 유니크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유니크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이게 매핑이 유니크하다는 얘기는 이 메저 센스에서 뮤 플러스 센스에서 유니크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옵티멀 매핑과 옵티멀 플랜의 관계는 뭐냐면 이 옵티멀 맵으로 만든 그래프 맵이 있잖아요. 그 이제 소스와 타겟의 프로덕트로 가는 그런 그래프 맵을 사용해서 소스 메저를 푸시포워드 시키면 그러면은 그 푸시포워드 시켜서 나온 결과로 나오는 메저가 옵티멀 플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뮤 플러스 almost every sense에서 이 매핑은 정확히 뭐랑 같냐면 여기에서 주어진 이 C 컨벡스 펑션의 C 서브 디퍼런셜과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저 시어름 A 이게 어떻게 보면 프리미티브하지만 어떻게 보면 메인 시어름인데요. 이거는 이제 투 파트로 이제 이런 C 서브 디퍼런셜들이 뮤 플러스 센스에서 싱글 밸류되면 그런 옵티멀 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센셜하게 옵티멀 맵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찾아준 C 컨벡스 펑션의 C 서브 디퍼런셜이라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옵티멀 맵은 우리가 찾아준 옵티멀 플랜을 찾아주면 그에 해당하는 서포트들이 있을 텐데 그 서포트들이 C 시크릿한 모노톤이잖아요. 그럼 그 C 시크릿한 모노톤 셋에 대해서 저는 락카펠러 정리의 일반화인 C 코스트 버전인 저 정리를 이용하면 C 컨벡스 펑션을 찾을 수 있는데 옵티멀 플랜은 옵티멀 맵은 단순히 이 C 컨벡스 펑션에 이렇게 찾아준 C 컨벡스 펑션의
C 서브 디퍼런셜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정리의 결론이고, 다음 시간에 이 정리를 이용해서 좀 더 스페셜한 경우에, 그러니까 코스트 펑션이 쿼드라틱인 경우에 브레니어의 이제 옵티멀 맵의 존재성을 이제 다음 시간에 보일 거고, 그걸 사용해서 이제 아이소페라메트릭 이니퀄리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걸 보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컨벡스 펑션들의 이제 좀 어나리시스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 뵙겠습니다.